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산세무 2급에 보면 이렇게 새롭게 들어가는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는 없던 과목이다, 그죠? 그래서 이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는지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좀 같이 좀 익혀 보도록 할게요. 자, 책으로 보면 우리 교재는 이 로그인이다, 그죠? 로그인. 전산세무 2급. 교재가 될 거고요. 올해 2017년도죠, 그죠? 여러분 책으로 보면 445가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있는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은 소득세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서 이미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의를 좀 배우셨잖아요, 그죠? 부가가치세는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죠? 소비세다, 이렇게, 그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득세를 배우면 소득세의 정의 정도는 알고 스타트 해야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 소득세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세부적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이 대표적인 뭡니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인데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직접 국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직접 국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세에 대한 정의를 뭐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내리는 정의는 이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이 개인이라는 범위, 그래서 범위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되겠죠. 개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 즉 여기서 납세 의무 있죠. 우리가 과세의 범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를 과세할 건지에 대한, 그래서 납세 의무자, 그죠? 납세 의무자를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소득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득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그죠? 어디까지를 과세할 건지에 대한 소득에 대한 개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직접 국세이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직접세란 말이고 국세는요, 국세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직접세의 정의는 아시잖아요, 그죠? 세금을 부담하는 자하고 내는 자, 즉 납세 의무자가 동일한 것을 직접세. 다르면요, 간접세라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목이 뭡니까? 부가가치세가 된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세구나 느낌이, 그죠? 간접세 아니네라는 걸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라는 거는 해당 세금을 거두어서 누가 쓴다? 중앙정부 재원으로 쓰는 있죠. 이렇게 세금이 된다는 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직접세이면 국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개인의 정의를 한번 보죠.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개인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개인은 우리 이제 권리 능력의 주체가 있는 자는 자연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연인. 근데 이제 법률상 자연인 말고 법인격을 줘서 하나의 형식적인 인격을 부여한 어떤 단체가 바로 법인인데요. 그럼 그런 법인이 가득한 소득은요, 법인세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개인의 의미는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론적 개념이지만 개인의 의미를 조금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우리 법은 납세 의무를 한정하기 위해서 개인이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죠? 이걸 적용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쓰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뭐냐면 바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뭡니까?
이런 그저 납세 의무를 우리가 규정하기 좀 애매해서 차용된 개념이 뭐냐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비거주자가 뭐고, 아니 거주자가 누구 어떤 의미고 비거주자가 누구 뭐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주자에 대한 정의하고 비거주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죠. 거주자의 정의는요, 여기 우리 법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혹은요, 여기서 우리 법에서 날짜를 예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책으로 보면 몇 페이지냐면 4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있잖아요. 그죠? 개인이라고 하지 않고 거주자라고 하고 있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뭡니까? 개인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거주자는 요거 하나랑 이렇게 있죠.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라면 거주자로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게 뭘까요, 여기서? 국내에 전부 다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주소가 있으니까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거주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개념은 뭐가 기본적으로 전제됩니까? 소득이 뭡니까? 소득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죠? 소득이 있는데 이 돈을 뭡니까? 이 소득에 대해서, 근데 이 소득이 있다는 말은 일단은 국내에서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죠? 국내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래 세금을 어떻게 낼 건지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있죠. 국외에 있는 있죠. 외국에 있는 미국의 토마스 씨 하면 그죠? 미국 LA에 거주하는 토마스 씨는 우리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관계 없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토마스 씨가 뭡니까? 국내에 와서 이 국내에서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뭡니까? 납세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때 쓰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본 전제는 국내에 돈을 벌었다는 전제가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내 주소가 있다. 다 주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하고는요. 전부 다 뭡니까? 여기서 돈을 벌었다면 거주자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된다. 그러면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개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도 뭡니까?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83일의 의미는 뭘까요? 그죠? 여기는 6개월을 초과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6개월을 초과한다. 왜 그럴까요? 365일을 며칠 1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82점 뭡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6개월을 초과한다는 개념을 뭘로 표현합니까? 날짜 183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6년이 되더라도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6개월 이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개월 어떨 때는 6년일 때는 6개월 초과 6개월 이상이 되니까 6년이면 이상이 되고 아니면 초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6개월 이상, 6개월 초과 이렇게 못하니까 뭡니까?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날짜, 그러니까 일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183일 이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6년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제가 얘기하는 뭡니까? 6개월 초과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6년일 때는 6개월 이상이 되거든요.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론적 개념은요. 그죠? 183일이라는 정도만 좀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비거주자. 그럼 비거주자는 뭐냐? 예전에, 그죠? 그러면 거소가 뭐냐, 이거 거소. 거소를 둔 자 했잖아요. 그죠? 이 거소는 뭐냐면, 고정적인 체류지를 얘기합니다. 체류지.
우리 국내에 있죠. 고정적인 장소에서 주로 뭔가 체류하는 장소 있죠. 이 장소를 거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여러분들 프로야구 용병 있죠. 프로야구 있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프로야구 선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83일 이상의 뭔가 거수를 두고 개인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돈 벌었다라면요.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뭔가 세금을 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현진 있죠. 미국의 뭐 프로야구 지금 미국 LA에서 이번에 올해는 좀 잘해야 될 건데 그죠? 그래서 유현진이가 뭡니까? 유현진 선수가 우리나라 있죠. 여기에 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거주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현진이는 우리나라의 국내에 주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외국에 가면 주민등록이 있죠. 이전되어가 말소되죠. 주민등록이라는 게 뭘까요? 국내 주민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죠. 주민이 여기 안 살면요. 주민등록 일제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통장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없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 국내에 지금 주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말소한단 말이죠. 즉, 이 말은 100%는 맞진 않지만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그죠? 90%는 거주자라 하면 그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거주자라면요. 우리나라에 와서 뭡니까? 돈을 벌었는데 비거주자는 그죠? 제외 동포랄지 외국인 있죠. 이라고 생각하시면 90%는 맞다 이거죠. 하지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 외국에서 용병이 뭡니까? 외국의 프로야구 외국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 이 요건에 맞아 하면요.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유현진인 경우에는 뭡니까? 만약에 주소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거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체류지가. 여기에서 183일 이상 있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거주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죠? 네, 그걸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거주자의 정의는 거주자 외의 자라고 규정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그죠? 예,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나누는 이유가 왜 나누냐 하면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납세 의무를, 그죠? 우리가 좀 다르게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의 범위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과세 범위를. 얘는 국내하고요. 국외 소득을 과세 범위로 합니다. 즉, 전 세계 소득을 그죠?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과세 대상. 얘는요, 국내에서 번 있죠.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하고 뭡니까? 외국에서 번 소득을 다 합산해서 뭡니까? 신고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비거주자라면요. 우리나라에서 돈 있죠. 원천이 외국 원천은 안 되고 국내 원천. 우리나라의 원천으로 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얘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전부 다 한 방에 뭡니까? 전 세계 소득을 다 과세한다 해서 무제한 납세 의무를 합니다. 무제한 납세 의무라는 말로 표현하고요. 얘는요. 국내 소득이지만 원천이 어디입니까? 국내 원천인 출신지가 소득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만요.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제한 납세 의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바로 446페이지 하단의 박스로 그죠? 여러분들한테 묶여져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거주자는 제한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 맞습니까? 제한 납세,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한다고요. 그 개념을, 그죠? 제한적이지 않고 거주자는요, 무제한 납세 의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아주 디테일하게 국내 주소가 뭡니까?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국외, 그죠? 외국안, 성분은 어떻게 할 거냐? 아주 디테일한 개념이 있긴 해요. 그런 어떤 거주자를 판단하는 아주 세부적인 항목이 있지만, 일단은 이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는요, 너무 디테일해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이 정도 범위? 물론 여기 디테일한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뭡니까? 맞는 거고 대부분 뭡니까? 오답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출제되니까 그 위주로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개인의 의미는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이라 하면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개념으로 나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 납세 의무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소득세니까 과세 대상. 뭐를 가지고 세금을 매길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소득에 대한 있죠. 그죠? 정의가 좀 필요해요.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소득이라고 보고 어떻게 해서 과세할 건지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조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바로 소득에 대한 개념 되겠습니다. 소득을 도대체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개념 좀 설명드릴게요. 이 전통적으로 소득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소득을 보고 어떻게 과세할 건지에 대한 있죠. 논의는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지금 현재 입법되어 있는 있죠. 이 소득세의 과세 베이스는 이론적 학설을 베이스로 합니다. 어떤 학설. 과세는 학설이 있는데요. 그 학설을 조금만 이해하고 가도록 할게요. 소득이 있습니다. 이 소득을 도대체 어떻게 과세할 건지 학자들한테 물어본 거죠. 그죠? 도대체 어떤 걸 소득을 볼 거냐 했을 때 학설이에요. 학설. 학자들이 만든 썰이죠. 그래서 학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하나를 학설을 만든 거고 주장한 거고 어떤 학자는요. 그 다음에 소득 원천설이라는 학설을 주장한 거예요. 원천설 이렇게 학설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바라보는 있죠. 학설이 두 개가 있다 이거죠. 이 학설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학설은 어떤 거냐면 기업이 그죠 개인의 자산 증가액을 뭡니까? 그죠? 여러 가지 자산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자산이 증가했으면요. 자산 증가의 원천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뭡니까? 자산만 증가했다라면 그 자산 증가액은요. 다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자는 원칙. 이 원칙이 바로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입법 기술이 있는데요. 입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입법은 뭘까요? 입법 기술인데요. 입법은 이렇게 쓰죠. 입법이라는 건 뭐냐면 말이 좀 어렵죠. 입법 이렇게 법을 만들 때 있죠. 쓰는 법률상의 표현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괄주의 과세라고 합니다. 포괄주의 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천을 가리지 않고 자산 증가액이 왜 증가했는지 가리지 않겠다. 무조건 자산만 증가했다라면, 그죠? 자산이 왔다리 갔다리, 자산과 부채가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산 증가액을 무조건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소득이라고 보고 과세하자는 학설. 그 학설이 뭐야? 바로 소득 원천설이, 순자산 증가설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원천설이, 그죠? 입법의 개념은 뭐냐면, 이걸 열거주의 과세랍니다. 열거주의 과세 체계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열거주의는 뭐냐면요. 열거된 것만을, 그죠?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죠? 그럼 열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거를 안 하면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과세장부 입장에서 내가 해당 있죠. 소득이 소득이 있는지 아는데 불구하고 일부러 열거 안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뭔가 정책적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몰라가지고 열거를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소득이 있는데 그를 일일이 열거를 못해가지고 과세하지 못했다라면요. 그는 조금 전자와 좀 다른 개념이다, 그죠? 자, 첫 번째 개념은 알고 있다. 소득이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뭐야? 과세를 안 하겠다는 의미로 열거하지 않는 개념. 이 개념은요. 굉장히 정책적 목적이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미열거 소득이 뭐냐면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가정할게요. 물론 소액주주 요건이 만족해야 되지만 1억 원을 주고 샀는데 2억 원이 됐다라고 해서 되팔았을 때 그럼 1억의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을 돈 벌은 거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세제에서는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럼 1억을 돈을 벌었는데 말이죠. 예를 드는 건데 1억을 득 벌었다고 하면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죠. 돈 벌었으면 세금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거고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열거를 안 할까요? 다른 있죠. 내가 의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열거하지 않음으로써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의 의미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열거를 만약에 하고 싶었는데 알았으면 했을 건데 못했으면요. 이거는 과세장국은 어떻게 될까요? 좀 당혹스럽죠, 그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때 액션이 뭔지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이런 소득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면서 받아들일 때, 도대체 우리 세무계에서 어떤 걸 기반으로 해서 세금을 매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는요, 법인소득세인 법인세는요, 어떤 걸 베이스로 하냐면 바로 법인세를, 그죠?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세를, 그죠? 기본 과세 베이스로 한 이론적 학설을 가지고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 눈치 챘겠죠, 그죠? 그럼 소득세는요? 바로 소득세에 과세하는 있죠. 기본적인 학설의 베이스는 뭐가 됩니까? 원천서